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94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양지물산이랍니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됐지요? 출발합니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 문제입니다. 제시된 사업자 등록증이랑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랑 비교하면서 고치는 문제. 자, 화면이 약간 이렇게 이동했고, 그죠? 자, 회사 등록 메뉴 10개요. 자, 하나씩 맞춰 봅니다. 먼저 회사 이름 양지물산 개인 기업이다. 왼쪽에 입력되어 있는 두 가지 내용은 맞습니다. 이제 오른쪽 내용 하나씩 확인합니다. 화면 이렇게 이동할게요. 뭐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라는 의미였고 회사 이름 확인했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틀렸네요.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대표자 이름 맞고 기업 연월일 2014년 1월 25일 맞습니다. 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10 괄호 열고 수서동 괄호 닫고 수서동 맞습니다. 업태 도소매 종목이 전자제품인데 컴퓨터 부품으로 입력되어 있다. 그지요? 수정해야 되겠고 관할 세무서 자 사업자 등록증 맨 아래쪽에 관할 세무서 삼성세무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는 역삼세무서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정해야 되겠다. 그지요? 총 3군데 수정 작업 필요하겠습니다. 하나씩 작업할게요. 먼저 사업자 등록번호요. 110 09 239 58 됐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전자제품 그리고 관할 세무서가 삼성세무서 됐습니다. 이렇게 3군데 수정 완료. 메뉴 닫습니다. 그리고 시험지 화면 다시 정상적인 위치로 옮깁니다. 됐습니다. 문제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 문제입니다. 하나씩 맞춰봅니다. 자, 화면 약간 이렇게 옮기고 자, 이렇게 이동하고 메뉴 엽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자, 자산부터 맞춰볼까요? 현금 맞고 보통예금 맞고 정기예금 틀렸다 그죠? 2천만 원으로 동그라미 한 개를 더 붙여야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받으러음, 대손충당금, 단기대여금, 미수금, 상품,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2,300만 원인데 1,30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다. 그죠? 요거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비품 맞고 감가상각 누계액 맞습니다. 오케이. 자산 쪽에서 2군데 수정 작업. 정기예금이 2천만 원이고 차량 운반구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2,300만 원이더라. 그래서 자산 합계가 337200000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부채와 자본 확인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화면 이동하고 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동할까? 이렇게 이동하고 자, 하나씩 맞춰봅니다. 외상 매입금 4,500만 원으로 수정해야 되겠다, 그죠? 4500000 지급어음, 선수금, 단기 차입금, 자본금 맞습니다. 나머지 내용 맞고 대변 합계, 부채와 자본 총계 합계 33720000029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에서 대차 차익이 0이 맞는지 꼭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오케이. 작업 완료. 메뉴 닫습니다. 자, 화면 다시 이렇게 이동되어 있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다음 문제 봅니다. 문제 3번. 1번 문항. 양지물산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수정하거나 추가 및 삭제하십시오. 자, 메뉴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자, 먼저 외상 매출금 확인합니다. 화면 왼쪽에서 외상 매출금 선택하고 오른쪽 입력 내용은 이제 하나씩 수정하는 겁니다. 됐지요? 외상 매출금. 자, 진영 상회 1,000만 원 맞고 민주 상사 2,100만 원으로 금액 수정해야 되겠고 동산 상사 1,900만 원 맞고요. 그다음에 내림 상사라는 거는 제시되어 있는 게 없는데 입력이 되어 있다, 그죠? 요거는 금액을 0원으로 고치거나 또는 그 내용 자체를 선택해서 삭제해 버리면 될 겁니다. 좀 편한 대로 작업하십시오. 저는 그냥 보기 싫으니까 삭제하는 방식으로 작업해 볼게요. 해당 내용 선택한 다음에 위에 있는 삭제 버튼 클릭.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작업 끝났고 차익이 0인지 항상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작업했고요. 지급어음에 대해서 작업합시다. 화면 왼쪽에서 지급어음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내용 작업하는 겁니다. 자, 화면 이렇게 이동했고 자, 우리 시험지 화면도 이렇게 좀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자, 양지상사 700만 원 맞습니다. 장미 상사 400만 원 맞습니다. 퓨리 상회 900만 원만 추가로 입력하면 되겠다, 그지요?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우고 퓨리 상회 끌고 와서 금액 900만 원 입력합니다. 엔터키 치면 아래쪽 차액에 있는 빨강 색깔 글자가 없어질 겁니다. 엔터키 칠게요.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차액이 0원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작업 끝났고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양지물산은 대한택배사와 1년 계약 배송료 월말 일괄 지급으로 상품을 배송하기로 한다. 다음을 824번 코드 번호 운반비 계정 과목에 적요 등록하십시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해당 계정 과목 찾아서 이 내용을 적요 등록하면 될 겁니다. 메뉴 엽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고요. 자, 계정 과목 찾는 방법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처럼 824번이라는 코드 번호가 제시되면 굉장히 편한 방법이 있더라, 그지요? 코드란에 커서 위치 시킨 다음에 824라고 타이핑을 딱 하면 커서가 딱 824번 그 계정 과목으로 위치가 딱 이동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 찾았고요. 여기서 적요가 현금 적요, 대체 적요 있는데 대체 적요에다가 4번이라고 번호를 붙여서 해당 내용 등록하면 될 겁니다. 택배비 미지급 됐습니다. 택배비 미지급.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작업 완료. 메뉴 닫습니다. 자,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7월 4일
부진 실업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표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거래했다. 상품 팔았답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차변에 이제 돈 받아야 되는데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외상 매출금, 나머지 금액 그렇게 작업하면 되겠고요. 자, 상품 매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래쪽 증빙에 나와 있다, 그죠? 얼마?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메뉴입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 날짜는 7월 4일. 대변에 상품 매출 2,000만 원. 차변에 보통 예금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다, 그지요? 부진 실업 이렇게 1,000만 원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니다. 7월 13일 새로운 회계 프로그램을 서울시스템 주식회사에서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300만 원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메뉴인데 우리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 출제법에 벗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작업 생략하십시오라는 내용이 괄호 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 샀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겁니다. 무형자산이 뭡니까? 우리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이고 1년 이상 장기간 동안 쓸 물건이다 이겁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이 무형자산이다. 그지요? 이런 무형자산에 해당되더라 이겁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계정 과목을 검색해 보면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이 검색될 겁니다. 그걸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의 회계 처리가 실기편 문제로 지금까지는 출제가 자주 되지 않았는데 그런 스타일도 출제되기 시작했구나. 뭐 이렇게 좀 특이한 점 좀 캐치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것 같다. 그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차변에는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돈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그지?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면 될 겁니다. 7월 13일 차변에 소프트웨어 떼죠? 30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이고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거래처가 서울 시스템 주식회사.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8월 29일 영업부 신입 직원의 명함을 M스튜디오에서 인쇄하고 대금 55만 원은 어물 발행하여 지급했답니다. 올해 말이 만기래요. 명함 인쇄했다고요? 차변에 도서 인쇄비 계정 과목 쓰면 되겠고 대변을 조금 주의해야 되겠네요.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했다고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대변을 지급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했다고 주된 영업 활동 상품 구입 과정에서 어음 발행했을 때만 지급 어음 계정 과목이고 그렇지 않다면 주된 영업 활동 아니라면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뭐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론편에서 열심히 강조했던 부분이다. 그지요? 그게 실기편으로 출제되었다 이겁니다. 또 출제될 수 있겠다. 그지요? 잘 연습해 둡시다. 8월 29일 차변에 도서 인쇄비 800번대 코드의 비용 금액이 얼마요? 55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쓴다. 지급어음 아니더라. 거래처는 어디요? M스튜디오. 55만 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항 9월 12일
8월 달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근로소득세 40만 원, 지방소득세 4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지난달에 급여 지급할 때 차변의 급여, 대변의 보통예금 회계 처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원천 징수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도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하고 이제 돈 나가는 거를 대변에 적어줍니다. 돈이 현금으로 나갔다. 그러면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지요. 9월 12일 차변에 예수금이라는 부채 감소 금액은 40만 원과 4만 원 합한 44만 원일 겁니다.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5번 문항 9월 22일 당사의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법인에 당월분 기장 수수료 3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해서 지급했다. 세무법인으로부터 기장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죠? 그 서비스 수수료를 줬다 이겁니다. 차변의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 대변의 보통예금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9월 22일 차변의 수수료 비용 800번째 코드 금액은 얼마요? 금액이 30만 원. 대변에 돈을 보통예금으로 계좌 이체했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6번 문항 10월 6일 만선전자에서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8월 30일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상품 구입했다 그지요? 차변에 상품 100만 원 적어주고요. 대변에는요. 자, 계약금으로 돈 미리 준 거는 차변에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지요? 그 차변에 기록되어 있던 선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 적어줍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상품 샀는데 30만 원은 이미 지급했으니까 지금은 70만 원만 돈 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 70만 원은 1개월 후에 주기로 했답니다.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 구입 과정에서 외상 대금이 생겼으니까 대변을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됐습니다. 10월 6일 차변에 상품 100만 원 대변에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거래처가 어디요? 만선전자 300000 그리고 나머지 70만 원은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합니다. 그렇죠. 만선전자 됐습니다. 입력 완료. 7번 문항 10월 12일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취득하면서 대금 2억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고 그와 관련한 취득세 6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건물 구입했다 그지요? 차변에 건물 2억 원, 대변에 보통예금 2억 원 회계 처리하면 되고 건물이라는 자산 구입 과정에서 취득세라는 세금 냈습니다. 자산 취득 과정에서 내는 세금, 재세금, 그리고 운송비, 그리고 수수료 이런 거 뭘로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자산으로 처리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도 차변이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어야 되고 따라서 건물이라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2억 600만 원 될 겁니다. 대변은 보통예금 2억 원, 현금 6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겠다. 아시겠죠? 어렵진 않지만 워낙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자주 물어보는 주제였습니다. 자산 취득할 때의 재세금, 운송료, 수수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니? 복습할까요? 딱 하나 예외가 있었다. 그지요? 자산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가 생기는데 그거를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뭐였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이었습니다. 그것만 유일한 예외였습니다. 됐습니다. 10월 12일
차변에 건물 그러면 2억 원 플러스 600만 원. 206-000-000이 취득원가고 대변은 보통 예금으로 2억 원 주고 나머지는 취득세는 현금으로 납부했다. 됐습니다. 8번 문항 봅시다. 11월 29일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수수료 등 12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주식회사 진주의 한 주당 취득원가는 9,000원이었다. 뭡니까?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거래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둡시다. 자, 조금 전에 풀었던 7번 문항은 자산 취득할 때 생기는 재세금 수수료 운송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는 문제고 이번 8번 문항은 자산을 취득이 아니고 처분할 때 운송료, 재세금, 수수료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는 문제다 이겁니다. 자산 처분할 때 재세금, 수수료, 운송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일단 그 자산 처분 거래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지 아닌지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는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 아니다, 그지요? 우리 회사 주된 영업활동은 뭡니까? 상품을 파는 거다 이겁니다. 상품 매출이 아니고 상품 매출이 아닌 이유로서 자산을 처분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운송료, 재세금, 수수료가 생겼다 하더라도 별도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고 해당 계정 과목의 처분 손익으로 넣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와 달리 만약에 상품 매출 과정에서 운송비, 수수료, 재세금이 나오면 판관비에 해당하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었다 이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조금 지겨운 면이 있지만 워낙 자주 출제되다 보니까 7번 문항에서 자산 취득할 때 8번 문항에서 자산 처분할 때의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복습 끝났고 자, 이제 이 문제 분석하는 겁니다. 애당초 주식 살 때 한 주당 9,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럼 9,000원 곱하기 1000주 900만 원 될 겁니다. 그죠? 900만 원이라는 단기 매매 증권을 없앱니다. 90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는데 차변에 돈 들어온 건 얼마 들어왔다고요? 한 주당 만 원에 팔았고 1000주 그러면 1000만 원이 돈 들어온다 이겁니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그래서 9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100만 원 이렇게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었었습니다. 됐죠? 900만 원짜리 1000만 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산 처분 과정에서 수수료가 생겼다 이거지요. 요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안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는 거래는 자산 처분인데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니까 그때 생기는 수수료, 운송료, 재세금 이런 걸 뭘로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차변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해당 자산의 처분 손익 계정 과목. 이 문제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 그죠? 여기서 그냥 바로 반영시키자 이겁니다. 생각지도 않게 돈이 나갔으니까 회사는 이익이 생각했던 100만 원보다 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당연하다. 그지? 그래서 수익이 차감되는 결과가 나오고 얼마만큼? 12만 원만큼. 그래서 최종 결론값은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1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에서 12만 원 차감된 88만 원이 될 거다 이거지요. 그리고 돈 들어오는 것도 1000만 원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12만 원 빠진 금액이 들어오니까 1000만 원에서 12만 원 뺀 9, 8, 8,
0000이 차변에 기록될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열심히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11월 29일. 자, 그러면 조금 낙서 조금만 지우고 슬쩍슬쩍 컨닝하면서 이제 입력할게요. 요거는 정신사놓을까 그지? 결론값만 딱 이렇게 남겨둡니다. 오케이, 입력합니다. 11월 29일 차변에 보통예금 9880000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900만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88만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됐습니다. 문제 5번 오류 수정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9월 2일 9월 2일 전표 일단 볼까요? 9월 2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봅니다.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서울시청에 현금으로 기부한 50만 원이 세금과 공과 판관비로 회계 처리되어 있음이 밝혀졌답니다. 기부한 거는 차변의 기부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되어야 되는데 그지? 그거를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엉터리다 그지? 차변 비용 계정 과목을 바꾸어야 될 겁니다. 대변의 현금 50만 원으로 맞다 그지요? 대변은 건드리겠고 차변 금액도 맞고 계정 과목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세금과 공과를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됐습니다. 수정 끝났고요. 적요란 같은 거는 뭐 고칠 거 없다 그죠? 그냥 채점 대상 아니니까 그냥 놔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부금 계정 과목, 비용 계정 과목이니까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는데 그냥 타이핑으로 뭐 코드 번호 없이 뭐 서울시청이라고 입력해 놓았네요. 뭐 이런 거 채점 대상 아닐 거다 이겁니다. 넘어가면 되겠다. 2번 문항 11월 2일 그러면 11월 2일에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일단 볼까요? 자, 앞에 거는 9월 2일이고 이번 거는 11월 2일 맞다 그지? 오케이. 자, 11월 2일에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비품을 외상 매입했습니다라고 적요가 적혀 있네요. 아, 비품을 외상으로 매입했구나라고 입력을 했답니다. 자, 비품 4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는 은주 상점이나 강원 상점으로 거래처가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아, 금액이랑 계정 과목은 잘 입력했는데 거래처를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를 강원 상점으로 거래처를 좀 잘못 입력했다 이겁니다. 아, 알았다. 거래처를 뭘로 은주 상점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계정 과목과 금액만 고치는 문제가 아니고 계정 과목 또는 금액을 고치는 문제가 지금까지 거의 출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거래처를 고치는 문제로 출제되었구나. 이렇게 조금 변형되었다는 것을 좀 캐치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구나. 됐습니다. 자, 문제 6번 결산 봅시다. 1번 문항 당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광고 선전비 중 550만 원은 차기 광고 제작을 위해서 선지급한 것이다. 자, 올해 광고 선전비 지급했답니다. 대변에 현금, 차변에 광고 선전비 뭐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광고 선전비 중에서 내년 광고비가 섞여 있었다 이겁니다. 내년분은 올해 비용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지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고쳐야 될 겁니다. 현재 차변의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에 광고 선전비 적어서 비용의 감소를 적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변은 자산이다 그지요?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입력합시다. 12월 31일 차변에 선급 비용
5500000 대변에 광고 선전비 800번대 코드의 비용의 감소됐습니다. 2번 문항 기말 합계 잔액 시산표의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부영 상사에 대한 외상 대금 회수액으로 판명이 되었답니다. 부영 상사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겁니다. 차변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 현금이라고 가정할까요? 얼마? 대변에는 부영 상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왜 준 거? 보통예금이라고 가정할까요? 보통예금 얼마 받았고 그거 부영상사에 물어봅니다.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가르쳐 줄게 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임시계정 과목인 가수금으로 처리하겠지요. 이렇게 지금 되어가지고 기말까지 왔다 이겁니다. 가수금은 임시계정 과목이니까 정식계정 과목으로 바꿔야 된다 그죠? 자, 이제 정식계정 과목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체를 파악해 보니까 외상 대금을 회수한 걸로 파악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돈이 들어온 게 외상 대금이 없어지면서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돈이 들어왔던 거다 이렇게 정체에 밝혀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변에 있는 가수금 필요 없다 그죠? 차변에 적어서 없애버리면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필요한 분께는 이렇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가수금 없어져 버리고 기준분기랑 합해보면 대변의 외상매출금, 차변의 보통예금 이렇게만 남게 될 거다. 자, 입력하면 되고요. 자, 참고로 이제 설명드렸고 참고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가수금은 돈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수금에 대해서 회계처리할 때 거래처를 딱 관리할 거다 이겁니다. 부영상사라고. 그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보니까 가수금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 안 하는 걸로 발표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수금에 대해서 거래처를 입력해도 정답, 입력하지 않아도 정답이다. 그 뜻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무를 보면 가수금에 대해서 거래처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시겠죠? 따라서 채점에는 상관없을 겁니다. 입력하든 안 하든 다 정답 인정되니까. 그러나 우리 시험 수업 목적으로는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거다. 그지요?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이렇게 수록할게요. 뒷부분에 문구 하나 추가한다. 가수금의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문과 추가 부탁드리고요. 외상대금도 수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외상대금이라면 두 가지 계정 과목이 올 수 있습니다.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서 생긴 외상대금은 미지급금 계정 과목. 주된 영업 활동이면서 생긴 외상대금은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두 계정 과목 중에서 뭘 써야 되는지 모호하다 이겁니다. 그죠? 모범 정답을 보니까 외상매출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외상대금이라는 단어를 외상매출금이라고 정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될 겁니다. 요래야 명확하게 수험생이 판단해서 입력할 수 있겠지요. 됐습니다. 외상대금이라는 단어 수정하고 괄호 문구 추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란 없이 입력할 수 있다 그죠? 대변에 외상매출금, 차변에 가수금 적어주고 가수금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할 필요 없구나 판단할 수 있고 이제 금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어디서? 합계 잔액시산표에서 금액만 확인하면 되겠지요. 됐습니다. 자, 금액 확인할게요. 합계 잔액시산표 12월 31일. 자, 부채 쪽에 가수금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입니까? 잔액이 160만 원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 더블 클릭하면 볼 수 있다. 그죠? 더블 클릭해 볼까? 자, 11월 1일에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가수금 이렇게 회계 처리해서 썼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실무라면 대변의 가수금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했을 건데 이 회사는 거래처 입력 안 하다 보니까 12월 31일 분기할 때도 거래처 입력하지 말자라고 문제가 출제된 거구나. 이렇게 딱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가수. 그래서 금액 160만 원인가 확인했고요. 이제 우리 12월 31일자 분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제품 입력 메뉴에서 이제 차변에 가수금 16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16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 참고로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진짜 가수금 잔액이 0원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당연하지, 그지? 당연히 0 될 겁니다. 요 160만 원이 자, 이제 새로 고침 버튼 눌러 볼게요. 하나, 둘, 셋. 새로 고침 버튼 딱 누르면 그 160만 원이 얼마로 바뀝니까? 0원으로 싹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당연히 내용도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11월 1일에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는데 조금 전 11월 31일에 이렇게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잔액이 0이 되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문항. 결산일 현재 12월분 차입금 이자 비용 미지급액 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했답니다. 자, 차입금이 있고요. 이자를 준답니다. 자, 이자를 주는데 12월분 이자를 12월 달 올해 주는 게 아니고 내년에 줄 거다 이겁니다. 설사 돈을 내년에 주더라도 우리 회계는 철저하게 발생 주의에 따라서 올해 비용을 인식하자 이거지요. 차변의 이자 비용 50만 원,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 비용 됐습니다. 입력합시다. 12월 31일. 대변의 미지급 비용 됐습니다. 입력 완료. 4번 문항. 매출채권, 외상 매출권과 받으러음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단골 메뉴다, 그죠? 빨리 풀어봅시다. 합계 잔액수산표 메뉴 열자. (12월 31일) 자,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이 있는데 각각 1%씩 대손충당금을 남기고 싶다 이겁니다. 자, 113220 곱하기 1% 하면은 다시요. 113220 000 곱하기 1% 하면 13220 여기에 목표치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액은 50만 원밖에 없으니까 부족한 거를 추가 설정한다 이겁니다. 632200 됐습니까? 그 다음 56500000 곱하기 1% 하면 목표치가 565000입니다. 그런데 현재 30만 원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265000 이렇게 추가 설정해야 될 겁니다. 자, 입력합시다. 차변에 대변부터 할까요? 대변에 대손충당금인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632200 대변에 대손충당금인데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265000 아이고 265000 그죠? 그리고 그 두 개 합한 거를 차변에 대손상각비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금액은 897200 자동 계산되어서 표시되네요. 됐습니다. 입력 끝났고 확인해 봅니다. 합계 잔액시산표 다시 돌아와서 새로 고침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금액이 싹 바뀌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던 목표치가 딱 잔액으로 남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씩 금액이 딱딱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남구나. 됐습니다. 결산 문제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조회 문제 봅니다. 문제 7번. 1번 문항. 3월에 발생한 접대비 총액은 얼마일까요? 월별로 금액이 집계되는 총계정 원장 제일 편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지요. 3월달 3월 1일부터 3월 말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이 얼마가 변동되었는지로 분석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일개표, 월개표 메뉴로도 조회 가능할 겁니다. 방법 1, 방법 2로 전부 다 조회해 볼까요? 동일한 결과값 나오겠지요. 자, 먼저 총계정 원장 메뉴 봅니다. 낙서 지울까요? 낙서 지우고. 자, 방법 1. 총계정 원장 메뉴. 자, 기간은요.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금액만 알면 된다. 그지요?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계정 과목은 접대비 계정 과목 800번째 코드. 코드 번호 813번이네요. 자, 한 달 동안. 자, 비용 계정 과목이니까 증가하는 것이 차변 쪽에 집계된다. 그죠? 차변 쪽에 표시된다. 그죠? 480만 원이구나 라고 정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도 볼 수 있다. 그죠? 요런 세 건의 거래가 있어서 그 세 건 합해 보니까 480만 원이구나 라는 상세 내용 확인 가능. 방법 1이었고요. 자, 방법 2. 일개표, 월개표로 조회해 봅니다.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한 달 동안 계정 과목 변동을 쭉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접대비 계정 과목의 차변 계열을 보면 된다 이겁니다. 얼마? 480만 원. 상세 내용 더블 클릭하면 총계정 원장에서 봤던 그 내용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됐습니다. 자, 1번 문항 정답 확인했고요. 자, 열리는 메뉴 닫고. 자, 1번 문항 정답은 4800000입니다.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2번 문항.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상품 매입액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고 그 금액은 얼마일까요? 월별로 금액 집계되는 총계정 원장이 제일 편할 거다. 그지요? 계정 과목은 상품 계정 과목. 상품 매입은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차변의 상품 이렇게 회계 처리된다. 그지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 메뉴에서 상품 계정 과목으로 조회하고, 차변 쪽에 기록되는 금액이 제일 큰 달이 몇 월 달인지 확인하면 될 겁니다. 총계정 원장 메뉴 1월부터 6월 계정 과목은 상품 146번 계정 과목. 차변 쪽에 금액이 쭉 집계되는데, 그지? 제일 큰 달은 3월 달이고요. 금액은 1,386만 원입니다. 상세 내용 보고 싶다고?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4건의 거래가 있었고 그거 합해보니까 금액이 한 달 금액이 1386000이구나. 이렇게 상세 내용도 확인 가능됐습니다. 2번 문항 정답은요. 3월 달이고 1386000이에요. 됐습니다. 3번 문항. 5월 말 현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특정 시점 현재의 자산 부채 잔액을 보여주는 재무상태표 메뉴가 제일 편할 거다. 그지요? 참고로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메뉴로도 조회할 수 있지만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는 유동자산 합계가 차변 쪽과 대변 쪽이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차변 금액에서 대변 금액을 계산기로 차감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이 자산의 차감 계정 과목이니까 대변 쪽 잔액으로 표시되더라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자산 합계를 조회할 때는 재무상태표 메뉴가 더 편하더라 이렇게 정리해서 씁니다. 오케이, 재무상태표 메뉴로 빨리 조회해 봅니다. 자, 재무상태표 메뉴로 언제요? 5월 말. 자, 유동자산 합계 406-123-000 유동 부채는 합계가 얼마요? 150-160-000 그래서 A 빼기 B 계산하면 255-963-000 됐습니다. (255-963-000)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제94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